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박미라 아나운서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잘 한번 들어보시죠. 박미라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의 박미라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조금 더 증시전략들을 잘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 어떤 투자 성향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한 분씩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님, 박성희 연구원님과 김도영 팀장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훈남이시죠? 그렇죠? 네, 박성희 연구원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요. 역시 성적이 좋습니다. 현재 먼슬리 종목 배틀에서도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실 정도로 중장기적인 종목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박성희 연구원님은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박성희 연구원님의 투자 성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김도영 팀장님은요, 일단 딱 뵙기만 해도 패기가 느껴집니다. 항상 박력 있게 종목을 발굴하시고 또 종목 상담을 하실 때도 시원시원스럽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간단 명료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계시는 김도영 팀장님, 박성희 연구원님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매매 패턴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높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도록 두 분 모두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퀴즈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기업의 수익 실적이 놀랄 만큼 성장했다라는 주식 용어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1번 어닝 서프라이즈, 2번 어닝 쇼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LG전자, 성문전자, LG화학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스타 Q&A 시간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한 종목씩 말씀을 하실 거고요. 오늘 현재가의 매수가 됩니다. 한 달 뒤 출연하기 전날까지의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한 달 동안 겨뤄지는 중장기적인 배틀이니만큼 함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주가 흐름 살펴보는 것도 투자 세우시는데 좋은 전략이 될 듯 싶습니다. 자, 1부 이어서 2부에서도 박성일 연구원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은 하이닉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은 더존 비주원 오늘 종목 선정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매수가를 설정해 봐야겠죠.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가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2,3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또 김도영 팀장님의 더존 비조는 오늘 장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21,7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하이닉스부터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전략센터에 나오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 정은성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도 역시 하이닉스를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앞으로 장이 좋아지면서 하이닉스 역시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채택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하이닉스를 콕 집어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전문가분이 추천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제가 좀 믿음이 좀 강하게 오는데요. 하이닉스 추천을 드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 보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단순한 기업입니다. 뭐 기업 자체의 구조가 단순하다기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디램 가격과 크게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지표보다는 일단 디램 가격 자체에만 주목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닉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이닉스의 지금 디램 가격이 뭐 DDR2나 DDR3 같은 경우는 1.9달러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을 텐데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해도 뭐 1.6달러 미만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노마진이나 뭐 마진을 역으로 내면서까지 뭐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땐 하이닉스의 뭐 DDR 가격 자체가 추세적으로 조금 더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그런 관점들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도 크게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뭐
7거래일 정도 본다고 한다면 외국이나 기관 측에서 100만 주 이상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 자체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뭐 3분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4분기까지도 크게 좋아질 일은 없는데 올해 좀 부채를 상환하고 내년에 뭐 채권단 물량을 좀 넘긴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뭐 이번 달 정도가 아주 좋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골라봤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고 하면 뭐 하이닉스 보신다고 하면은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60주 이평선 따라서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일단 하방 경직성 자체는 크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쌍바닥을 어느 정도는 찍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60일 이평선 자체를 크게 거래량을 가지면서 돌파하면 좋겠지만 최근 장세가 많이 올라와 있고 IT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 축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하이닉스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26,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 한 달 정도 보신다고 하면 6,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수급 동향을 파악하시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하방 경직성은 2만 원에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깨진다고 하면 뭐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는 악재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제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좀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손절 라인 확실히 지켜주시면은 한 달 동안 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선희 연구원님. 네.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간 경우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가지는 않은데요. 그럼 박스권으로 따지자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믿고 매수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 맞습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예전에 한국타이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뭐 순환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벌어진다고 하면 예전에 한국타이어는 뭐 타이어 가격, 고무 가격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좀 나타낼 정도로 기업이 좀 개선이 됐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많이 내고는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뭐 1조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한 8,500억 선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들로 뭐 이렇게 부채들을 좀 탕감하는데 올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일단 반도체를 팔아서 내는 이익보다도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영업 손실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그간 수익률이 좋았던 만큼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한 달 동안 목표가 26,000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더존, 비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겠지만 그 이후로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오늘 제가 먼슬리 종목으로 가져온 건 더존 비지온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면서 그 부분에 대한 테마가 붙으면서 해서 연일 급등을 했던 올 장 초반에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렇지만 2분기의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예상외로 안 좋게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단기 낙폭을 좀 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더존비지온이라고 하시면 경영정보화하고 솔루션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IFRS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요. 국제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이제 발맞춰서 함께 편승해서 나가야 되다는 부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키컴이라는 기업 회계 솔루션 업체를 인수했던 부분이죠. 이 인수로 인하여 기존 사업군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이 발생했습니다. 즉 모바일 시장에서의 모바일 오피스 시장의 또 다른 신규 진출 부분을 좀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까지의 실적은 조금 어둡다라는 전망 속에 있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분기를 1, 4분기를 찾아본다면 실적은 가시화돼서 또다시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9월 1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연일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들의 평단가는 19,587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가 넘는 이익 구간인데도 매도해서 나가고 있는 측면은 없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PS 기준에 이제 마이너스 709원 부분에서 지금 현재 6월 기준에 515원까지 올라와 있던 주당 순이익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눌린 구간에서 매수 이후에 한 달 동안 조금 더 즐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미 있었던 21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던 측면이 있었죠. 이 부분에 박스권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좀 무너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형국이었고요. 20선을 안착하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측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 살펴보시면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1선을 안착하고 올라가고 있는 측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는 측면이고요. 목표가는 23,700원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 16,800원 부분입니다. 그럼 16,800원 부분은 어디라고 체크를 할까요? 저희가 월봉상에서 기준 부분에서 좀 살펴보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16,800원 정도 월봉에서 수급 부분으로 저희가 먼슬리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은 더 좋은 비지온이었습니다. 사명이 굉장히 좋아요. 더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더 좋은 비지온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주셨던 종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들고 나오신 건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2,3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전문가들도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일단 위쪽으로 잡아두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의 더 좋은 비지온에 대한 얘기도 나눠봐야겠죠. 매수한 가격은 21,7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3,700원, 손절가 16,8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상담 순서에서는 013-3366-0111 들어온 문자들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신청하시면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타 Q&A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전문가의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 단화를 드릴 텐데요. 단화를 매수하신 분은 0995님이시고요. 18,30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단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미국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성장성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 뭐 단알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결제, 뭐 버라이어존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단알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뭐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뭐 기업의 주가가 많이 고평가돼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건 아무래도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확신들이 주주분들한테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업체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할 자체의 영업이익도 지금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8,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보면 대응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단알은 일단 변동성이 매우 심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22,000원, 23,000원 부분까지 갔다가 15,000원 부분을 아주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박스권을 아주 크게 그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에 거의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단알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받쳐주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지금 1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한 이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매물대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00원까지 반등, 기술적 반등 올 수 있고요. 그 부근 이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신 가격대까지 오시면 일단 매도를 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익성을 내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에 대비해서 주가는 좀 고평가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머니 우체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계좌번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휴대번호랑 그 사람 이름만 알고 있으면 송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사업성 어떻게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지 다날의 주가 흐름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에 오면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 팔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디에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3764님께서 매수를 하신 종목이고요. 12,300원의 비중은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기차주로도 분류가 돼 있던데요. 김도영 팀장님, 어떻게 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원래 자신의 그 체질 자체는 LCD와 LED의 이제 부품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예. 전기차 테마에 편승돼 있다라는 측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테마에 도대체 코디에스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속 충전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속 충전을 해야 전기차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일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일 뿐이지 가시화되고 실적 모멘텀이 실리고 있는 측면은 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길게 조금 안목을 바라보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서 보시겠는데요. 한 3번 정도에 조금 지지하려고 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1번, 2번, 그리고 요 근래 부분에서 3번 정도에 터치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1,800원 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었지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에서 겨우 반발 매수로 좀 올라오는 측면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 부분에서 개인들의 반발 매수 말고는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없다라는 부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 차트에서 우리가 좀 긴 측면을 한번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20선 지지하고 지금 현재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올라서 갈 것인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될 자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안착을 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목표가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 지난 저점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9,9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재차 진입 부분을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과 코디에스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무료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면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도 IT 쪽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 LG전자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LG전자를 보내주신 분은 3363님이시고요. 97,000원에 40% 정도의 물량을 들고 계십니다. CEO가 바뀌고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맞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CEO가 바뀌고 나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이후에 주가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오르겠지 더 사 담자 하다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를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도대체 언제쯤 반등 시도할 수 있을까요? LG전자가 언제쯤 반등할지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하기가 힘든데요. 궁금하시죠? 예. LG전자 말씀을 조금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도 좋지 않고요. 이유를 좀 따져보자고 한다면 기존에 뭐 가전제품 쪽에서 크게 뭐 좀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최근에는 중국 쪽에 많이 MS를 뺏겨가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고요. 또 그 갤럭시 S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핸드폰 사업 쪽에서도 좀 진출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좀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한 성과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도 지금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EO 교체나 뭐 이사진들 교체 그런 뭐 R&D 강화 등을 통해서 지금 기업이 좀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을 마련을 하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초반에 뺏긴 지위를 뺏어오는 게 특히 핸드폰 쪽에서는 쉽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97,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닙니다. 기관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뭐 9만 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등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4분기 가면서 뭐 가전제품 판매가 뭐 크리스마스 정도를 해갖고
하고 한번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LG전자 자체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업의 사업성이 조금은 어느 정도 나쁜 방향,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91,400원 정도가 마지막이었는데요. 9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기관들도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나 뭐 유보율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9만 원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연 10만, 11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아무래도 사업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실적이나 이런 걸로 잘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접근하시기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 매수하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취향을 가지셨을 거라고 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다가 약간 수익을 보시고 10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일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이나 11만 원 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0만 원이나 11만 원을 뚫고 10만 원은 좀 부담이 되고요. 11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LG전자가 사업성을 조금 확보를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문전자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문전자를 매수하신 분은 898 하나님이시고요. 3,040원에 40%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매도가와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김도영 팀장님, 손실률이 꽤 많으세요. 진단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 일봉상의 차트를 봐도 주봉상의 차트를 봐도 조금 속임수 양봉상에서 재차 진입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급등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기도 했던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부분도 40%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성문전자의 원래 본 체질 부분은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콘센더 사업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단일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다시 경고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소수 계좌에 대해서 단기 급등을 했다는 측면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근데 전형적으로 작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 이런 언급까지 해드렸던 이유는 너무나 전형적인 급등주의 패턴이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만 보시더라도 이평선들이 수렴해서 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처음에 양봉 생길 때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급등을 했지만 이 측면의 소수계좌 부분에서 상승했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거고요. 이분에 보시면 매수했던 시점이 이런 측면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번에 속임수 양봉이라는 거죠. 만들어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진입하고 나서 재차 눌려주고 나서 같이 흘러내리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현재 중요했던 자리는 20선에 2,150원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후에 되도록이면 손절 라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손절 바로 하십시오라는 안 드리고 싶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지금 현가에서 전량 손절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가격대가 높더라도 우량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 드라이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금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김도영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도 다 종합하고 난 이후에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또 LG화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LG화학을 매수하신 분은 5908님이시고요. 33만 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꽤 많으세요. 60%를 갖고 계십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LG화학이 좀 고점에 사기는 했는데 그래도 화학주는 간다고 하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들이나 이렇게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자체의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는 뭐 조정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LG화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부터 제가 좀 부각을 시켜드리면, 최근에 삼성전기나 뭐 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빠진 주체들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주체입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LG화학 같은 거 보시면은 기관에서 연일 지금 거의 뭐 20일, 15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펀드 환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환매를 해야 할 테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갈아타고 있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보험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석유, 화학 업종들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만을 40% 들고 계시다고 하면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어깨 정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속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일단 어깨에서 빠지면 무조건 팔고 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수급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60일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 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20주 이평선 정도에 딱 와 있는데요.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60주 이평선까지는 분명히 포트가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이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급 자체가 깨져버리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화학주기 때문에 제가 홀딩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고통을 좀 감내하시기 어렵다고 하신다고 하면 20주 이평선이 깨진 이후에는 매도를 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LG화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지역난방공사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을 상담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를 사신 분은 하나오구칠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1,200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도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계십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4분기가 되면 더 많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역난방공사 얼마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볼까요? 네,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비중 적절했었고 매수 들어가는 타이밍 역시 적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불안했던 부분에 들어가셨던 측면이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왔던 뉴스 부분은 이제 실적 개선 부분, 그리고 이제 저평가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제 겨울 시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 모멘텀이 기대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액, 열병합 발전시 설비와 그리고 이제 발전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난방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올 1월 달 말에 신규 상장되고 나서 연일 상승하는 척 보였지만 급락 이후에 지금 재차 상승하는 측면입니다. 차트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조금 위험했을 수 있던 측면이었죠. 저점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돌파를 할지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라는 측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는 알 수 없었던 측면이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큰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최고점이었던 9만 원 부근까지 한번 열어두시면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장되면서 99,700원을 찍고 내려왔었는데요. 9만 원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목표가 천천히 보시고 계절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실어간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 부분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5선, 5일선의 이탈 부분을 일봉상에서 한번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급락을 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탈하는지 부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난방공사까지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MBS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3포인트 정도 밀린 1876선인데요. 장중에 1870선이 붕괴됐던 데 비하면 낙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48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각쯤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 샀던 점에 비하면 또 매수 강도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기관은 오늘도 투실 중심으로 1,3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시황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